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의 기초 2편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이게 또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하고 2편 개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화학의 기초 강의는 전 시간 내용 복습, 그리고 이번 시간 본 개념 수업,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소, 정의 기억하라고 했었죠. 원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근데 이 원소라는 개념이 한 번에 등장한 게 아니었죠. 여러 학자들의 여러 생각들이 총 거쳐지면서 좀 부족한 부분 보완되고 이러면서 지금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학자는 탈레스,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1원소를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 나왔던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네 가지 물질은 서로 상호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변화시키면 물이 불이 될 수도 있고 불이 흙이 될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물질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은 사원소설 또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내용에 입각해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여러 연금술이 발전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됐었죠. 이 다음에 보일이라는 학자가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일의 뒤를 이은 라부아제가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33가지의 원소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기율표나 표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원소기호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표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넘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얘들은 원자, 번호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원자의 이름, 이 순서대로 할게요. H 1번 수소, B 5번 붕소, F 9번 플루오린, Al 13번 알루미늄, Cl 17번 염소, Mn 망가니즈, 스트론튬, 바륨, 2번 헬륨, 6번 탄소, 10번 네온, 14번 규소, 18번 아르곤, 철, 납, 금, 3번 리튬, 7번 질소, 11번 나트륨, 15번 인, 19번 칼륨, 구리, 은, 수은, 4번 베릴륨, 8번 산소, 12번 마그네슘, 16번 황, 20번 칼슘, 아연, 아이오딘, 백금.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볼 때 선생님이 지금 답안지를 펼쳐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이 표를 보고 원자 번호하고 원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너무 빠른데? 나 이 정도까지 안 돼. 난 화학 안 할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연습하면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경지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하는 요 정도의 속도가 될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는 이 원소 기호, 원소 이름을 방금 원자 이름, 원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얘를 왜 원자의 이름이라고 해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요 원소, 원자, 분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10%도 안 돼요. 그만큼 헷갈리는 개념이고 혼동되기 쉬운 개념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소는 원자랑 비슷하고 분자는 어떤 물질인가? 이런 식으로 대충 정의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자식, 얘 원자를 구해라, 원소의 종류를 구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고등학생들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이해한다? 그러면 원소, 원자, 분자의 정의부터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요. 빠질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 원소가 뭐라고 배웠어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 정도로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개념 원자는요. 원소랑 엄청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만 다르냐? 요 뒤에 있는 요 성분 부분만 다릅니다.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배울 개념인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럼 또 이렇게 정의만 해놓고 이 정의를 선생님과 같이 이제 보니까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원소, 원자, 분자의 차이를 이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책상에 놓여있던 물티슈의 성분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샴푸라든지 여러 음식이라든지 이런데 그 뒤에 포장 뒷부분을 보면은요, 성분 물질이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분 물질을 볼 때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지금 성분에 관련된 개념의 정의가 원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분은 뭐만 보는 거라고?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나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봐봐요. 전성분, 정제수, 소듐 벤조에이트, 꿀 추출물, 알로에베라 보시기, 라즈베리 추출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된 내용물만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얼만큼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들어있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 그림 하나 보여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사람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쪼갤 수 있을까요?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좀 토막을 내면 머리, 몸, 팔, 다리 이런 성분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 사람을 쪼갰을 때 머리가 몇 개네, 몸이 몇 개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보니까 머리, 몸, 팔, 다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원소의 개념입니다. 원소의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이라는 물질을 들여다봤더니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원소의 개념입니다. 원소라는 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배운 개념 요 원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개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원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머리 하나, 몸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원소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머리, 몸통, 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원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머리 하나, 몸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랑 원자의 차이 알겠습니까? 원소는 그냥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성 성분만 보는 거고, 원자는 그런 구성 성분들이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는지 입자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뒤에 배울 물의 식을 보면요, 물은 H2O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H2O. 그 말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무엇이냐? 수소와 산소요.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무엇이냐? 수소 2개, 산소 1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원소와 원자 구분되십니까?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분자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요거 개념만 한번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분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또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부른대요. 일단 정의만 보고 가는 거야.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럼 일단 분자는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 그려놓은 요 그림이 원자의 그림이에요. 원자의 그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탄소라는 물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탄소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은 딱 탄소 원자 하나가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원자는요, 간단하게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는 요 핵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플러스를 띄는 입자도 있고 뭐 그냥 아무 전하도 띄지 않는 입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 핵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를 띄는 입자도 있고요.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도 존재하네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성분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4가지는 아니죠. 원자를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과 겉에 있는 부분 2개로 나누고 다시 중앙에 있는 부분을 2개로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 좀 더 작게 보면은 마이너스 띄는 입자랑 플러스랑 중성 입자랑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각각 이름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요 큰 입자의 이름은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의 이름은 전자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전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 뭐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뭐 아무것도 띄지 않고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뭐 얘의 전하가 뭐냐 그러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아무것도 안 띄고 있어요 중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보면은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고 아무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있다고 했죠. 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는 양성자라고 하고요. 그 밑에 전하를 띄지 않고 있는 입자는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각각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원자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띄며 원자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 원자의 중심에. 그리고 이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3개가 보일 거예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 근데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전자랑 여기는 양성자, 중성자랑은 질량 차이가 많이 나요. 양성자, 중성자가 전자보다 약 1837배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1837개가 모여야 양성자 1개의 질량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원자핵은 무거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뭐 전자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질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이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며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즉 원자핵은 가운데 중심에 가만히 있고 전자들은 열심히 이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근데 왜 원자핵에 이 양성자만 아니라 중성자도 존재를 하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즉 플러스 전하를 띄는 이 물체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여러분들 자석 생각해보면 N극과 N극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S극과 S극 밀어내는 힘, 청력 작용하죠.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극인 플러스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 마이너스 사이에도 밀어내는 청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플러스로만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다면 얘네들끼리의 반발력이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그 반발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성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으니까요. 그림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도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쏘는 요 부분 있죠? 이거 앞으로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다가 완벽하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다시 코크라는 개념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1 때 잠깐 나온 내용이니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양성자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 중에서 1번부터 20번에 있는 요 원소들은 특히 원자 번호까지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자 번호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질소는 7번이고 알루미늄은 13번이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원자 번호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이 양성자는요, 바로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그 말은 질소 7번이죠. 그럼 얘는 원자핵을 보면은 플러스가 7개가 있다는 겁니다. 7번이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자를 보면은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보면 여기 보면 6개 보이죠.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6번인 얘라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 6번 누구였어요? 탄소. 그럼 이 그림을 보자마자 여기에 있는 원자 모형은 탄소를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즉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완벽하게 상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양성자가 띄고 있는 플러스의 양하고 전자가 띄고 있는 마이너스의 양,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띄고 있는 전하의 양이 똑같아요.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탄소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 6개, 전자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자에서는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전자 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자 번호는 누가 결정한다? 양성자 숫자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대충 볼 때는요, 이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자의 질량을 대충 보는 개념이 뭐냐면요,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질량수. 쉽게 말하면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의 개수라는 뜻인데, 원자의 구성 성분 중에서 전자, 중성자, 양성자 중에서 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입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양성자랑 중성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 질량수가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쓸 때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면 이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씁니다.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다고요? 양성자 수랑 똑같다고요. 왜?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원자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는 원자인 경우에는 양성자 수랑 원자의 전자 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 쓰는 요 숫자가 질량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아까 질량수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양성자의 숫자랑 중성자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 나트륨 원소 기호가 표현된 게 보이죠? 근데 나트륨은 우리가 11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아래 11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왼쪽 위에 2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근데 이 23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질량수. 근데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 양성자의 숫자랑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서 구합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11개 있겠죠. 근데 질량수가 23이야? 중성자가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확인을 해주면 중성자의 개수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1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원자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그럼 이 원자의 대부분은 입자가 없어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낚시를 하냐면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핵이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자핵이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원자 부피의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중심에 쬐까맣게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입장으로 본다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의 부피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자의 부피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개념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분자의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분자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쫄라맨이 몇 명이 보여요? 16명이 보이네요. 근데 선생님이 타노스 마냥 빙의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절반씩 날려볼게요. 자, 한 번 날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날렸어요. 3번 날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날리도록 할게요. 16명이었던 사람이 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사람을 다시 쪼갤 수 있나요? 쪼갤 수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쪼갰잖아요. 이 사람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쪼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머리, 몸통, 팔, 다리 다 쪼개놨습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는 사람이 아니야.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다 쪼개놓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어? 의사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요. 왜? 다 쪼개져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분자의 개념이란 이런 겁니다. 어떠한 물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위가 쪼갰을 때 어떤 물질이 남았어요. 근데 얘를 더 쪼갰더니 성질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딱 그 직전까지의 요 입자를 분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을 때 사람이 16명이 있었죠. 근데 사람을 한 명까지 남겨놓고 더 쪼개려고 하니까 사람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의 분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그림만 있으면 분자, 원자, 원소를 다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성질을 갖는 단위, 분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원소가 되는 거고요. 머리 하나, 몸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분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원자, 원소, 분자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는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분자 그리고 그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을 나타낸 거예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여기 부분을 제작해야겠다고 가장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수소라고 하면은 선생님 수소는 H인데요. 왜 수소의 분자식은 H2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소는요. 수소 기체예요. 우리가 막 수소 자동차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 기체를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쪼개요. 그럼 쪼개다 보면은 수소 기체 하나가 남을 때가 있겠죠. 그게 요렇게 생긴 H2의 모양이에요. 근데 얘를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쪼갤 수 있어요. 수소 원자 2개로 쪼갤 수 있어. 근데 쪼개놓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기체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어디까지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요렇게 수소 2개가 결합된 모양까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을 나타낼 때 이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 쓴 요 하첨자 있죠. 얘의 의미는 이 개수만큼 결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분자식이 H2면 수소 몇 개가 결합했다? 2개가 결합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하첨자는 영어로 읽는 게 국룰이에요. 알았죠?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얘도 이 산소를 기체를 모아놓고 쪼개다 보면은 딱 산소 기체 하나가 남는데 그때의 모양을 보니까 산소가 2개 결합된 모양이었다. 요 산소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쪼개면 더 이상 산소 기체는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소의 분자식은 O2, 일산화탄소는 CO, 물은 H2O, 암모니아는 NH3,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화수소, 오존, 이산화탄소, 과산수소, 메테인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자식까지 싹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분자 모형은요. 외워두면 좋아요.
지금 당장 무조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화학 공부할 때 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10가지의 분자, 분자식, 분자, 분자식을 무조건 외우시길 바래요. 선생님이 지금 실수로 이 PPT에는 지금 암기할 수 있는 거를 안 만들어 놨는데 이건 저번처럼 많지 않고 10개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써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복습하기 전에 빈칸 뚫어가지고 같이 분자식 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원소, 원자, 분자가 이제 완벽하게 구별이 되죠. 그럼 그거를 실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과학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의 분자식이 써져 있어요. CO2는 이산화탄소라는 분자, NH3는 암모니아라는 분자, CH4는 메테인이라는 분자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자식을 보면 앞에 개수들이 써져 있습니다. 4, 3, 2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개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뒤에 있는 요런 분자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요런 애들이 4개, 3개, 2개 있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뒤에 있는 분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숫자, 이거 미안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한글로 읽어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4CO2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3NH3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 읽으면 돼요? 2CH4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분자의 종류, 분자의 총개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개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말 100% 이해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4CO2만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2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멈춰놓고 한번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자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4CO2라는 게 누굴 의미하는 거냐? 분자 이름 쓰라는 거죠. 아까 누구였어요?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화학식을 봤을 때, 이 분자식을 봤을 때 분자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 개수는 어딜 보면 된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됩니다. 얘 의미는 CO2, 뒤에 있는 CO2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럼 분자의 총 개수 4개.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자, 지금 봐봐요. 여기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 우리가 지금 어떤 과일 바구니가 있어. 이 과일 바구니에는 어떤 종류의 과일이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과, 배, 딸기 이런 것들 들어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사과가 5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떤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봤을 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를 보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죠. 한 분자라는 건 여기에 있는 요 CO2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O2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 탄소 몇 개? 1개. 여기 밑에 아무 숫자 안 써져 있으면 1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1개, 산소 몇 개? 2개. 그럼 총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 하나의 이산화탄소는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하나,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는 몇 개냐? 봐봐요. 이산화탄소 하나가 원자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탄소 하나, 산소 2개에서 3개로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한 개당 3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4개가 있대. 그럼 몇 개 들어있을게요? 12개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사람은 암모니아까지 듣고 마지막 메테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하는 사람은 지금 강의 멈추고 암모니아하고 메테인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답이랑 비교하면 돼요. 자, 3NH3 분자의 종류는 암모니아였습니다. 분자의 총 개수 봐봐. 이 암모니아가 앞에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그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 어떤 원자들로 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소의 개념입니다.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 이거예요.
누구랑 누구? 질소랑 수소. 그럼 이 한 분자는 질소랑 수소가 각각 몇 개씩로 구성되어 있냐? 그게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질소 1개, 수소 3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암모니아 하나당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암모니아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총 개수는 몇 개다? 4, 3,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마지막은 답안 확인합시다. 메테인 2개, 탄소랑 수소, 탄소 1개, 수소 4개, 그리고 10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면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있는 이 표를 완성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뭐 쪼개다 보면은 하나의 딱 그 입자가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자인 물질과 분자가 아닌 물질을 구별을 하려면 화학 결합의 종류인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화학의 기초 강의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분자인 물질과 분자가 아닌 물질을 구별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앞에 있었던 분자식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